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4명 가운데 미국계 미국인 1명을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고 있던 이 대학생은 1년 넘게 혼수 상태였습니다. 이 대학생 석방은 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먼이 5번째로 북한을 방북한 직후입니다. 김정은의 친구고 트럼프 대통령과 2번 만난 로드맨과 이번 미국인 석방이 직접 연관이 있는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로드먼의 방문과 미국인 석방에 대한 기자 질문에 일단은 노 코멘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로드맨과 미국인 석방은 관계가 없지만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환경평가 결정을 한 것은 중국의 눈치를 본 큰 실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수정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을 망치려고 해킹했던 범위가 드러났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전했습니다. 러시아 해킹 조사에서 스스로 빠진 연방 법무장관이 오늘 의회 청문회에 나갑니다. 양당 의원들은 러시아 사태 때문에 자신을 해고했다는 연방 수사국장의 말이 맞는지 대통령의 말이 맞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길 원합니다. 대통령의 친구들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할 특별검사에 대해 훈수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를 도울 전문가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대통령 친구도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고할 것이라는 친구 말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가짜뉴스 생산자들이 자신에게 사과하지 않는다고 트윗했습니다. 파더스데이에는 팍스에서 MBC로 옮긴 메건 켈리와 인터뷰를 하는데 같은 프로그램에는 샌디욱 초등학교 총기 사건이 가짜라는 음모론을 편 알렉스 존스도 출연합니다. JP 모건 체이스는 이 프로그램 광고를 일단 중단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를 트럼프 대통령에 비유한 연극에 대한 지원이 적절한가 적절치 않은가에 대해 예술과 표현의 자유라는 이슈에서 논쟁이 뜨거워집니다. 델타 에어라인은 적절치 않다면서 지원을 철회했지만 2012년 같은 연극에서 시저가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으로 비유됐을 때는 연극을 지원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먼저 북한의 특파원을 상주시킨 언론은 AP통신입니다. 그러나 AP통신은 글로써 기사를 타진하는 곳이고 그 뒤에 이제 CNN 방송이 최근에 윌리 리플리라는 특파원을 평양에 상주시키고 있는데 역시 그 방송이기 때문에 바로 위성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뉴스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분쯤 전에 CNN 방송의 평양 특파원이 미국 대학생을 이제 석방한 그 내용을 전하면서 사실은 이 내용을 전한 것은 그보다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20분 전에는 부모님들이 그 성명을 발표한 그 내용에서 더 나아가서 결국은 지난해 2016년 3월부터 이 대학생이 혼수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도 결국은 헬기를 타고 수송되고 있다는 것을 약 20분 전에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평양은 지금 밤 자정이 넘었는데도 사람들에게 김정은에 대한 충성과 희생을 강조하는 이런 멜로디들이 흐른다고 보도를 합니다. It is, and I just want to set the scene, Kate, for a moment. I want you to listen to this. Playing on loudspeakers around Pyongyang, it's midnight here. Almost hourly, songs like this are playing in the North Korean capital to remind them of the sacrifices of their late leaders. And this kind of a scene is where Dennis Rodman is tonight and where Otto Warmbier was up until just a matter of hours ago, according to North Korean officials who confirmed he has been put on a plane and is in the process of being medevaced home, according to his family, although the North Korean... 일반 비행기에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부모들이 가서 결국은 그 혼수 상태에 1년 넘게 있었던 그 아들 2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결국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윈비어가
혼수 상태에서 그 헬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데니스 로드맨이 베이징을 거쳐서 평양에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도착한 그 순간에도 역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음악이 계속 거의 시간별로 흐르고 있다라고 미국의 그 윌리 리플리 CNN 방송 특파원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생은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 그 대학생이었는데 2016년도에 북한에서 이제 미국으로 오기 위해서 공항에서 출발하려던 그 직전에 체포가 됐는데 원래 그 북한의 그 선전 배너가 많잖아요. 그런 배너를 벽에서 떼서 기념품으로 가져오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그것을 갖지도 않고 바닥에 그냥 그 떨어뜨린 채 이제 본인의 방에 들어갔겠죠. 그런 혐의로 체포돼서 18개월 동안 뭐 재판받고 이러는 상황에서 결국은 지난해 3월부터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게 나중에 그 부모들이 그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His parents now, in the coming hours, presumably will be seeing him and really speaking with him for the first time in over a year. He would have graduated from college just a couple of months ago. He missed that event. They have a lot of catching up to do. 네, 일단 그 미국계 미국인 그 한 명은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3명 한국계죠.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은 10년 징역형을 받았었고 이 오토 그 윈비어도 15년 그 노동 그 수감형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대학교 교수였는데 그저 그 억류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 데니스 로드먼이 북한의 그 평양에 그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미국의 기자들이 오늘 아침에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제 어디를 가고 있는데 그 빌딩의 복도에서 과연 그 데니스 로드맨과 이번 그 석방, 그 미국 대학생 석방이 관련이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기자들은 이 헬기에 타고 미국으로 지금 오고 있는 이 대학생이 혼수 상태라는 것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이 정부 측에서 데니스 로드맨을 보내서 미국인을 석방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질문을 했을 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뭐 노코멘트 하겠다고 좀 지켜보자고 그 정도로 말을 했습니다. Mr. Secretary, is the president getting rid of Mueller? There's talk of that, sir. Sorry, we gotta get. Any reaction to North Korea news? Dennis Rodman there. Is that the U.S. solution now, sir? No comment on that right now. No comment. You're feeling good about the release? What's the U.S. reaction? Do you have any reaction? Stay tuned. 스테이 튠 하죠. 그리고 이제 한두 시간 스테이 튠 했더니 이 대학생이 혼수 상태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전에 이제 그 데니스 로드맨이 그 베이징에서 또 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뭐 기자 등과 인터뷰를 했고 AP통신 기자군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웹사이트에 AP통신 기사를 뭐 올리기도 했는데 그리고는 평양에 도착했을 때도 역시 그 평양에 상주하고 있는 그 CNN 방송 기자가 전부 그 취재를 했는데 데니스 로드맨은 처음에는 내가 북한에 가는 것을 이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해피하게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니까 이 정도로 그 얘기를 했었고 그러나 이제 또 다른 기자들의 그 답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해서는 스포츠 외교가 목적이다. 억류된 사람을 그 풀어내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 뭐 이 정도의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문가들은 데니스 로드맨이 2013년 그 이후에 오늘이 이제 5번째 북한을 방문하는 것인데 이번 이 억류됐던 미국인을 풀어내는 것과는 어떤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데니스 로드맨은 이 내용 잠시 뒤에 말씀드리죠. 그래서 역시 그 미국의 그 고든 챙이라는 북한 문제 전문가죠. 그리고 발비나 황이라는 코리안 아메리칸 전에 헤리테이지 재단에도 있었고 크리스 크리스토퍼 이제 그 미국의 그 대북 특사의 어드바이저도 지냈던 이 두 사람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결국은 이것이 데니스 로드맨이 가서 미국 대학생 한 명이 석방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미국이 항상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기를 원할 때 하나를 일단 주고 지금 갖고 있는 카드가 참 그 잔인합니다마는 카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한국계 그 3명의 억류된 미국인 그리고 이제 풀어준 1명의 미국계 미국인이었죠. 그 카드 하나를 내놓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You can have Dennis Rodman go there and praise Kim Jong-un as he's done
done on his previous trips. But we got to remember that that's just Dennis Rodman being Dennis Rodman. This is, Kim Jong-un is one of the worst despots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here's just not much more you can say about it than that. We'd heard from Will Ripley from his contacts and 네, from 그 리플리가 평양 특파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답변과 이 발비나 황의 답변이 같기 때문에 발비나 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Well, it is certainly very shocking, but unfortunately not at all surprising. We have to remember again, as Gordon Chang just stated, this is a regime that goes back 60 years or more and has actually terrorized and brutalized many U.S. citizens. 수많은 그 테러를 저지른 미국 시민에 대해서도 지난 60년 동안 그런 그 북한이기 때문에 전혀 이번에 지금 그 혼수 상태로 미국인을 1년 넘게 그 놓아둔 것도 아주 그 놀랍지는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질문하죠. 지금 앵커가. 그랬을 때 이제 역시 그 발비나 황도 고든 첸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기 때문에 미국인을 풀어준 것이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Out of respect for the privacy of Mr. Warmbier and his family, we have no further comment on Mr. Warmbier, other than saying that Dennis Rodman. 네, 뭐 이 정도로 하죠. 똑같은 말이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그 데니스 로드맨의 경우는 돌아올 때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이제 뭐 다 그 방북하는데 그 비용도 들고 해야지 되니까 마리화나와 연관된 그런 그 회사의 셔츠를 입고 열심히 그 트윗으로 하더군요. 그리고 전에도 같이 방북했었던 컬럼비아 대학교의 그 토일리거 교수와 함께 갔는데 마리화나가 합법적인 주에서 이제 그것을 살 때 거래하는 말하자면 온라인상의 돈이죠. 팟코인.com이라고 써 있는 그런 티셔츠를 입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니스 로드먼이 어떤 것을 혹시 갖고 올 수 있을까? 지난번에는 뭐 그런 일은 없었어요. 가서 술과 연관된 약간의 그 잡음도 있었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그 긴장이 있었던 올 들어서 16차례 그 미사일 테스트를 했고 지금 미국인이 3명이 아직도 억류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로드만의 그 방북에 굉장히 그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그 전해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상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것이 영국의 그 이코노미스트가 김정은은 어떻게 자신의 그 사교 집단과 같은 개인 컬트를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했는데 그게 이제 그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그 주체탑에 가면은 아주 그 45톤의 그 빨간 그 메탈 그 횃불이 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엔지니어가 그 위에 그 올려놓을 수가 있는가. 화강암 자체가 25,550블럭으로 한 개가 김일성의 70년 생애를 이제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25,550개가 됐는데 그런 것을 만든 그 건축가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아주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경기장을 만들었고 또 이제 22m의 김일성의 그 동상 만든 이런 사람. 이제 그가 결국은 또 김정은의 아버지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기념물도 만들었고 이제 김정은의 기념물도 8월 달에 백두산 천지에 3김스가 되겠네요. 할아버지, 아버지, 김정은 해서 이렇게 쭉 그 뭔가를 그 통합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모자이크 벽화 같은 것도 해서 우상숭배죠. 일종의 그런 것들을 하고 우표도 그 나왔었고 하는 이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세뇌 작용을 한다. 그렇게 개인 컬트들을 만들고 있다.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백두산에서 태어났다. 사실은 러시아에서 태어났잖아요. 김정일이. 그런 그 신화 비슷한 것을 만들었는데 김정은은 할아버지와 같은 여러 가지도 없고 뭐 반일본 그 혁명군이었었던 아버지와 같은 출생 시에 어떤 신비를 만들어낸 것도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옷이라든가 헤어스타일을 할아버지처럼 했었다. 이런 것들 계속 신화 만들기. 이게 오늘 아침에 지금 평양에 가 있는 CNN의 특파원이 보도한 것처럼 사람들을 끊임없이 한밤에 들어보신 그런 음악처럼
구슬프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고 으시시하기도 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는 그런 서방 세계에서 듣는다면요. 한밤에 그런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충성과 희생을 강요하는 그것과도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의 보도가 통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그 아주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코 호감 아닙니다. 구태여 호감이냐 비호감이냐를 가르라면은 비호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선거 유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사설을 실었는데 한국의 국방 실수 이런 제목입니다. 잠시 뒤에 광고 전해드리고 이 내용 그리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미국이 그 분열된 것 같이 보이고 실제로 분열됐지만 초당적으로 합의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항상 다른 나라에 대항해서죠. 그것도 지금 문제가 많은 러시아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연방 법무장관이 또 청문회에 나오는 것도 있고 대통령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대통령에게 해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 이런 내용들과 함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새로운 그 한국 대통령이 중국의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관한 그 압력 한국에 보내고 있는 이런 것에 어느 정도 그 굴복했다, 뭐 그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배치 중단 결정은 새로운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그 설정을 해야지 될 것인가 한국이 이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중도 좌파 성향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강대국들과 또 그 상대하면서도 북한과 협상한다는 그 사이에서 균형 맞추기를 원한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이 본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미국이 만든 사드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다. 뭐 워싱턴이 좀 어떻게 그 입장 조율을 다시 하면은요. 문제는 중국이 화난 것이 이슈인데 비공식적인 경제 제재를 이미 그 하고 있고 아직 풀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압력 때문에 이제 그 배치를 늦추기로 결정을 했는데 환경 검토한다는 것이요. 물론 한국과 미국의 그런 그 배치하겠다는 약속한 것, 뭐 방위 약속 이런 것은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이라고도 합니다.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약속을 한 것이요. 그러나 이름을 밝히지 않은 또 다른 청와대의 관계자는 지난주 한국 언론에 사드 배치가 급하지 않다고 한 말을 했다는 이 부분을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아주 그 불편해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의 그 정서와 다르다고도 설명하고 있어요. 북한의 그 위협이 매주일 그 미사일 테스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도 예를 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그 분위기다. 청와대가 코리아 헤럴드 완전한 사드 배치하는 것이 급하다. 한국의 생존 그 이유다라고 했다는 것까지 전하면서 물론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사드 배치에 찬성하기 때문에 뭐 고려해야지 된다든가 좀 그 검토해야 된다든가 이런 그 언론의 입장은 싫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딕 덜빈 그 상원의원 일리노이주 민주당의 랭킹 2위입니다. 그와 만났을 때도 사드 배치 결정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요. 이 릭 더빈이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죠. 워싱턴 이그제미너도 굉장히 좀 그 보수적인 그런 신문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계획을 보면은 내 느낌이 틀리길 바라지만 더빈 대통령의 느낌 본인이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이제 중국과 북한과의 이런 그 문제를 푸는 것이 미국과 북한 문제를 푸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내 느낌이 틀리길 바라지만 이렇게 이제 워싱턴 이그제미너와 인터뷰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드 배치, 그 사드의 그 레이더 배치 중지가 중국을 기쁘게 할 것 같지도 않다고 그 진단을 합니다. 이 신문은 해외에서나 한국 내부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도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 사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강해지고 새로운 행정부를 향해서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자신의 실수를 수정할 시한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군요. 그래서 이달 말에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수정하기를 바라는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은 국가 안보가 중요할 때 환경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드가 환경평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러면 무엇이 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힘들다. 월스트리트저널 사설 마지막 문제예요. 대안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 주장이 상당히 미국에서 발행된 신문이고요. 일리가 있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국방 전문이나 무기 전문 전문가 아니면 전문 조직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국방업계의 광고주와 굉장히 가까운 신문이라는 것. 또 한국의 안정과 평화만을 100% 진정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생각을 하면서 사설을 썼을까 하는 것. 이런 세 가지도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광고주에만 쏠려서 이런 사설을 썼다. 이런 증거도 없다는 네 번째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나 미국에서도 한국, 중국 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빼고요. 양심 있는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서 다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지 될 일이 아닌가. 그 정도로 짐작은 할 수 있겠죠. 미국으로 돌아오면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처음인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또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오랜 동안 못 보던 일입니다. 초당적인 합의를 했는데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를 푼다는 이런 시도를 거절하겠다. 그리고 하더라도 리뷰를 철저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히려 러시아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까지 할 수도 있다는 것에 합의를 한 겁니다. 양당이요. 그래서 민주당의 경우는 현재 러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그리고 또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지난해 한창 대선이 캠페인이 이루어질 때 러시아가 해킹한다는 증거를 미국 정부 측에서 갖고 러시아에게 노골적으로 컴플레인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 더 강한 제재를 했었죠. 이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제재가 좀 헐렁하게 하거나 풀어줄 때는 의회가 철저히 리뷰해야지 되겠다. 이런 뜻이고요. 공화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합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와 백악관 사이에 공화민주를 떠나서 굉장히 지금 긴장이 있는데 백악관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어야 테러리즘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블룸버그 뉴스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이 이 안을 이제 비토할 수 있죠.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도 그리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임 대통령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말한 그런 이제 초당적인 안을 비토하긴 좀 힘들어 보이고요. 그럼 민주당과 공화당이 왜 이런 것을 해줬는가? 공화당이 이것은 좀 해준 거잖아요. 민주당 측에. 대신 받은 것이 있으니까 준 것이 있겠죠. 이란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의 경제 제재를 풀면서 핵을 동결하게 하는 이런 안.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도 어떠한 경제 제재 같은 것을 약하게 하거나 풀어주거나 없앨 때는 역시 그것조차도 의회에서 철저하게 검토한다. 왜냐하면 그때도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그렇게 밀어붙였으니까요. 이래서 서로 주고받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2016년도 지난해에 러시아의 선거 해킹, 미국에 대한 이런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깊고도 넓었다는 것이 역시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2배 많은 주, 39개 주에서 유권자의 정보를 빼나가거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해킹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왜 그럼 성공하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시도를 하려고 했었던 것은 앞으로도 계속 한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성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물론 미국도 역대 다른 나라의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한국에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레드라인이라는 게 있으니까 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 러시아는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도 우리의 선거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선 넘음을 침범당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는 국가가 또 슈퍼 강대국 미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러시아가 그랬단 말이야. 이런 것은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싫어하는 거잖아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1시 지금부터 1시간 30분 뒤에 연방 법무장관이 그에 관한 이제 청문회에 출석을 하는데 지금 조사에 직접 관련된 3명의 증언으로 나온 얘기인데 2016년 여름과 가을에 해킹을 했고 10월 달에 전례 없는 해킹이 있어서 오바마 행정부가 모스크바에 불만을 정행했고 이것은 더 인터셉트라는 그 온라인 매체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베이의 창업가가 만들었는데 글렌 그린우드가 편집인이고 하는 것이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것도 진보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팍스뉴스 열심히 모니터하다가 CNN 방송이 특파원이 북한에서 보도하는 거 놓쳤었잖아요. 팍스는 그 북한에 그 특파원이 없어서 팍스가 브레이킹 뉴스라고 하면서 이제 북한에서 이 학생이 헬기에 타고 미국으로 온다 해서 바로 제가 CNN을 켰죠. 왜냐하면 CNN은 특파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팔로우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은 뉴욕타임스나 CNN이 페이크 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 지적을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저도 여러분들의 지적에 영향을 받아서 웬만하면은 똑같은 뉴스를 다른 그 언론을 통해서 전할 수 있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언론을 피해 보려고도 노력을 하는 그런 사이에 더 인터셉트라는 그 매체를 인용을 하는데 다른 언론도 다 마찬가지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CNN이나 뉴욕타임스나. 그래서 어쨌든 지금 러시아가 그 당시에는 실패를 했는데 일부 데이터를 지우려고 했었어요. 일리노이에서는 유권자의 데이터를 특히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망치려고 그랬었던 것은 많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레가시를 민주당이 이어줘야지 되니까 얼마나 또 강박관념이 있었겠어요. 직접 러시아에 컴플레인을 했을 정도로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토안보국이 특별팀을 구성을 해서 각 주에 러시아로부터 해킹당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파견을 했고 주정부는 또 그 러시아로부터 해킹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문가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러시아가 해킹했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정보기구들도 이제 그 사설기관의 전문가들과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를 본 결과 러시아가 해킹을 시도했었고 해킹을 했었던 사실은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어쨌든 유권자 자료를 손상시키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러시아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미래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막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을 조사하고 있는데 특히 그 대통령 주변에 러시아와 연관이 있어서 돈과도 그렇고 개인적인 친분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더군다나 제프 세션스라는 법무장관도 러시아 대사와 몇 번 만나고 얘기하지 않고 또 대통령에 의해 해고당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의 청문회 증언회에서 본인이 나중에 드러나고 나서 인정한 것 만남보다도 더 많은 만남을 러시아 관계자들과 했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에 나와서 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도 이제 그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지 되고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에 대해서도 과연 그를 러시아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한 것인가 아닌가 자신의 그 입장을 좀 밝혀야지 되는 그런 청문회에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친구들은 이렇게 의회 청문회와는 달리 의회에서는 정치적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특별검사가 형사법 위반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로버트 뮬러가 지금 그 본인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쭉 그 선택을 했는데 또 해픈투비 뭐 프로페셔널을 선택을 했겠지만 4명의 그 법 전문가들이 그 코리안 아메리칸 무슨 리죠? 지닐린가요? 법무부에서도 일했고 지금 국무부인가요? 법무부 같은데요. 일했고 지금은 이제 큰 로펌에서 그 일하고
하고 있는 그런 그 법 전문가를 포함해서 4명을 그 선택을 했는데 해픈투비 다 또 그 민주당이어서 한 사람은 오바마 측에 그 기부를 한 적이 있고 3사람은 힐러리 클린턴에게 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 트럼프 대통령의 뭐 친한 친구이기도 하죠. 뮬러가 아주 나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트럼프를 잡으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지 스테파노폴리스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 반문을 하더군요. These are bad people. Bad people? Bad people. I mean, these are people who are going to be after Trump. I had Ken Starr. He did not hire a single Republican. 네, 아직까지 4명이니까 뭐 굉장히 많이 고용을 하겠죠. 근데 4명에 한 명도 공화당은 없다면서 bad people이라고 하니까 공화당이 아니라고 bad people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식으로 조지 스테파노폴리스가 ABC에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어제 저녁에 크리스토퍼 그 러디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면서 아주 그 보수적인 뉴스맥스라는 미디어의 그 CEO가 그 PBS의 뉴스아워의 주디 우드로프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 중에 이제 주디 우드로프가 대통령이 그러면 그 로버트 뮬러를 그 해고할 수 있으니까는요. 해고를 할 것이 아니 계속 그가 일하도록 둘 것이라고 보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를 그 해고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빠뜨렸죠? 가지고 오질 않았네요. 보니까.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했는데 대통령이 코미가 그 의회에서 증언한 것의 중대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아마 해고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는 그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이 오늘 이제 그 딸 이방카를 통해서 일자리에 관해서 아무리 그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만 신뢰도 같은 것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 부분을 사람들이 계속 그 뉴스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잠시 뒤에 사실은 좀 약간 어색하기는 해요. 정부에서 일해보지도 않았고 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다만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자신의 그 옷이나 가방이나 이런 그 체인을 갖고 사업을 해본 경험은 있지만 정부의 일자리에 대해서 정책 설명을 그 할 만한가? 그런데 대통령은 이방카 딸을 그 카드로 쓰고 있거든요. 성공할지 아닐지 여부는 잘 모릅니다만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위스콘신 주의 그 테크놀로지 칼리지에 가서 대통령의 딸 이방카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가, 특히 이제 STEM이라고 해서 처음 그 알파벳 시작하는 약자를 따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뭐 엔지니어링 이런 식으로요. 과학,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 이 관련 일을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여성들이 지금 미국 직장의 일터의 47%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것이 없다 하면서 아버지의 말하자면 대통령의 그 직장 개발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그 프리뷰를 합니다. And bringing experience-based education to the forefront. 그래서 어제 이제 팍스뉴스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 그 팍스에 바로 그 시간 어제 인터뷰한 시간에 이제 이방카의 이 말을 다시 그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방카를 그 만나는 그 위스콘신주의 스캇 월커 그 주지사도 아주 그 활기차게 이런 안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And so I think Ivanka was right yesterday when she said all across America, we certainly here in Wisconsin, we've got jobs. We just need to connect people to the skills. 네, 사람들 이제 스킬도 갖게 하고 또 그 스킬이 있는 사람을 일자리에 돌려보내고 하는 것. 대통령 딸 또 지켜 세워주죠. 그런데 어쩜 좋죠? 이 이방카가 중국과 자신의 그 브랜드 계약한 것, 또 오늘 그 보면은 일본과도 지난번에 아버지가 그 취임 선서하기 전에 트럼프 타워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버선발로 달려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였었잖아요. 그 자리에 일본 그 정부 소유 은행이 그 최대 주주로 있는 의류 회사 그 대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좀 그 파이널 계약을 하려고 하다 안 한다고 하다가 안 한다고 하다가 이제 이런 그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것으로 어느 정도 그 특혜를 그 받으면서 계약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그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방카가 데이 바이 데이 그 직장 일터에서 이런 것은 백악관에 들어가면서 접었지만 그러나 본인이 오너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그 따라붙을 것 같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어제 그 메릴랜드하고 또 워싱턴 DC 그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의 검찰총장이 대통령도 그 워싱턴 DC에 있는 호텔 자꾸만 그 외국 사람들이 묵고 하니까 다 대통령으로한테 수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막아야 된다고 고소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완전히 위법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이제 대통령에게는 또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애매하기는 해요. 이 호텔에 외국인들과 로비 업체들이 많이 와서 묵고 대통령은 돈을 벌고 그래서 뭐 일부를 기부한다고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 검찰총장들은 대통령이 대통령과 또 아들 딸들에게 그 여러 가지 그 특혜를 받고 주고 하면서 무역 협상 같은데도 자신들의 회사에 해가 되는 이런 것을 할까?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그 사업체를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개인 소득세 보고도 요구를 하고 그럼 해외와의 거래 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으니까는요. 외국과 그 딜을 해서 버는 돈이 얼마인가. 결국 이 케이스는 제가 볼 때 그 연방 그 대법원까지 갈 것 같고요. 대통령의 그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그 민간 그 어떠한 그 운동을 하는 감시 그룹도 소송을 했는데 또 다른 소송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변호인은 뭐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하는가. 예전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농산물을 해외에 팔았는데 그것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호텔, 골프장 운영해서 돈 버는 게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네. 자, 잠시 뒤에 문화와도 관련된 두 가지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던 그 뉴욕의 그 시립극단의 줄리어스 시저의 그 마지막 시저가 암살당하는 장면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또 멜라니아 트럼프와 같다 해서 델타와 에어라인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광고 중단했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의 아들들도 굉장히 비난을 했고요. 팍스도 비난을 했고 부적절하다 하는 결정이었는데 뉴욕타임스도 스폰서인데 뉴욕타임스, 잡지 뉴욕, 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일부 한국 언론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내렸다고 했는데 그 광고 계속합니다. 타임워너도 계속하고요. 뉴욕 예술재단도 계속하는데 이 연극팀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논쟁이 되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다. 지난 400년 동안 정말 그 누구라도 이 사회에서 그 로마의 그 줄리어스 시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여줬고 모든 대통령이 다 비유가 되기도 했어요. 워싱턴, 레이건, 클린턴 또 2012년에는 크고 호리호리한 블랙 그 시저가 암살당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델타 에어라인 그 당시에는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또 안 돼서요. 일단 네, 그 팍스 이번 주 일요일이 아버지 날이잖아요. 팍스에서 MBC로 옮겨간 메건 켈리가 이번 주 일요일에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인터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 좋아하는 알렉스 존스라는 인포월즈라는 그 웹사이트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이 사람 라디오도 들으시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팬들은 그 사람이 샌디 훅 그 초등학교 사건은 만들어낸 거다. 9.11도 만들어낸 거다. 음모론을 제기를 했었는데 같이 출연을 해서 모건 체이스인가요? 어디죠? 는 거부한다고 하는데 내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